근데 나를 죽으라고 해? 하면서 한 가지 청이 있다. 내 아들 한 번만 더 보게 해달라. 이렇게 한 거였어요. 하약을 먹고 죽어라. 이렇게 명을 내렸는데 안 보여줄 수 없잖아요. 했는데 어떻게 했냐?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이 어린 경종에 뜯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유명인의 사인을 밝혀보는 그때 그 사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안타깝게 생각했던 임금, 조선의 경종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조선의 경종은 조선의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20대 왕이신데요. 경종은 그 유명한 숙종과 장희빈 사이에 태어난 아드님입니다. 사실은 경종에 대해서는 너무 재위 기간도 짧았고 또 그 앞뒤가 워낙 레전드 임금님들이라 또 중간에 사건도 많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비춰지지 않은 임금이라서 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임금님인데 워낙 총명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어지럽다. 성군이 될 자질이 충분했는데 즉위한 지 4년 만인 37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워낙 소문이 많아요. 숙종, 장희빈의 아들인데 무술이 최씨 그리고 인현왕후. 근데 이제 무술이 최씨와 당연히 장희빈은 여러 드라마에서 봤겠지만 사이가 아주 안 좋은 거였고 또 그거에 아들인 경종과 영조가 있었으니 아마 둘도 사이가 안 좋아서 경종 다음에 애가 없이 영조 대왕이 임금이 됐으니 경종은 아마 독살당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오늘은 그게 진짜로 아주 가능성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영원한 미스터리이지만 아닐 수도 있는지 아니면 질병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경종의 죽음을 얘기하기 전에 경종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종은 숙종이 27세에 본 아들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27세의 아들 보면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15세에서 한 20세 사이에 결혼을 했고요. 지금은 나눈 솔로 보니까 40대에도 막 미혼인 분들, 좋은 분들도 많고 결혼하려고 그러시는데 옛날 같으면 이제 꼰대로 빙의하자면 우리 때는 40대면 손주를 봤어? 막 이렇게 27살에 봤다는 건 숙종이 되게 늦게 본 거죠.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너무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돼서 원자 책봉을 했고요. 3살 때 왕세자로 책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숙종이 27살에 봤다는 건 지금과 완전히 다른, 지금 같으면 40대 중후반에 아이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그냥 애가 너무 이쁘고 귀여우니까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또 엄마가 지금으로 현대 여성으로 보자면 아주 악녀인가? 악녀죠. 그 당시에 보면 악녀인데 그래서 이제 장희빈이 막 권력을 제가 기억하는 장희빈은 김혜수 씨인데 여러분이 기억하는 장희빈은 누구신가요? 인현왕후 제가 박순천 씨라고 아주 옛날 배우신데요. 근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이제 인현왕후를 저주를 한 거죠. 아무래도 인현왕후가 있으면 뭔가 꺼림칙하니까 저주를 해서 그래서 그거를 또 누가 봐서 또 이걸 고변을 해서 장희빈은 자결하라는 명을 받게 돼요. 그때 이제 장희빈은 잠깐만 내가 또 아들도 낳아줬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워낙 손이 귀하니까. 근데 나를 죽으라고 해? 하면서 한 가지 청이 있다. 내 아들 한 번만 더 보게 해달라. 이렇게 한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 보여줘야죠. 하약을 먹고 죽어라. 이렇게 명을 내렸는데 안 보여줄 수 없잖아요. 했는데 어떻게 했냐?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수문록이라고 조선 후기 문신인 이문정이라는 분이 기록한 책에 의하면 이 어린 경종의 아랫도리를 잡고 뜯었다. 생각만 해도 좀 하지만 환관, 흔히 내시라고 부르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계시죠? 고환 있는 부위에 묶는 거예요. 혈액이 안 들어오니까 영양분과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 괴사돼서 떨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음경 자체를 자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가위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왜냐면 고환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요즘에 테토남이라고 막 유행하던데 근데 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근원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는 건데 이 수문록에 따르면 장희빈이
자신의 아들을. 근데 난 진짜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입장에서. 아무리 그 남편한테 상상하기 어렵죠. 이제 그런 게 역사적으로 꽤 있습니다. 메데이아라고 그 이하손, 남편이 이하손이 바람핀 거 알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나는 아이를 3명 다 죽인 그리스 로마 신화의 메데이아도 있고요. 장희빈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이씨 집안의 대를 끊어버리겠다 말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그 다음에 경종에게 아이가 없었어요. 왜냐면 경종이 37세에 사망했는데 다들 걱정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경종이 37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50 가까운, 50에 50 넘은 거야. 지금 나이로는. 근데 그동안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막 후사가 없으니. 근데도 아이를 못 낳은 거 보면 그래서 이게 나온 건지 이래서 아이를 못 낳은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경종이 좀 안타까운 게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엄마가 희대의 악녀라고 해갖고 하니까 이거와 비슷한 사람이 누구예요? 연산군. 여러분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 윤 씨가 죽은 다음에 원래 연산군 자체가 약간 사이코패스 아니냐는 말도 또는 뭐 바이폴라 디스오더 양극성 장애이다. 마치 사도세자처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연산군이 엄마를 잃고 이제 기록상으로는 뭐 어머니의 피가 적신 적삼을 잡고 막 눈물을 흘리고 피해 복수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현, 숙경 뒤잖아요. 연산군 뒤. 연산군은 비교적 초반이니까. 그러면 이걸 다 알고 있다고요. 신하들이. 그럼 누가 제일 두려울까요? 연산군 때 기억나세요? 누구를 타겟으로 했을까요? 엄마를 죽게 했던. 그때 그냥 임금이 시켜갖고 엄마한테 사약 배달했던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죽였어요. 그러면 인현왕후의 보기를 돕고 상대적으로 인현왕후의 죽게 하고 그리고 또 그걸 고변하는 데 관련이 있는 숙빈채 씨. 숙빈채 씨는 누구예요? 물어보시면 영조의 어머니입니다. 무술이 출신. 제 기억하는 거는 한효주 씨였던 것 같은데 드라마에서 맞나요? 동희 한효주 씨 맞죠? 제가 드라마는 다 못 봤는데 한효주 씨가 그걸 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효주 씨가 이제 위험한 거잖아요. 인현왕후, 한효주 씨, 아니 숙빈채 씨, 그걸 지지했던 신하들, 이 노론이었어요. 이 노론들이 왠지 임금은 누가 됐어요? 근데 인현왕후의 아들이 아닌 장혜빈의 아들인 경종이 됐으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면 언제부터 견제했을까요? 숙종이 살아있을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견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종이 이제 임금이 되면 다시 연산군처럼 경종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렸을 때 품성을 보면 이게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왕이 되는데 우리 엄마를 죽여 하면서 갑자기 칼을 뽑고 슝슝슝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계속 압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숙종 말년에 숙종이 이제 병에 걸리니까 숙종도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제 대리청정을 하게 되면서 경종이 뭔가 실수가 있으면 만들어서 쫓아내려는 노론의 엄청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종은 어땠냐? 여러분이 경종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그리고 책 잡힐 게 없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종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막 울분에 찰 수 있잖아요. 이때는 막 젊으니까 이것들이 하면서 말을 실수할 수 있고 뭔가 의지를 표명할 수도 있는데 정말로 조심하면서 잘 버티고 숙종이 돌아가신 다음에 경종이 드디어 임금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시험은 계속됩니다. 뭐라고 그랬냐 노론들이 지금 들어보면 어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너 애가 없지 않냐? 너 지금 30대인데 애가 없잖아. 그러면 동생이 있잖아. 동생 누구? 아까 장희빈을 죽게 하는데 관여한 무술이 출신 숙빈 최 씨의 아들 그 유명한 영조 연인군을 세자가 아니라 세제. 세자는 뭐예요? 내 아들. 세제는 뭐예요? 내 동생. 근데 뭐예요? 이복 동생.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경종은 책봉을 합니다. 아주 원했을까? 그건 잘 모르죠. 경종께 못 여쭤봤으니까 막 글 남긴 것도 없고 기분은 나빴을 것 같아. 왜? 내가 멀쩡히 왕이고 나 젊은데 갑자기 세제라니 내 아들도 아닌데 내 동생을. 그러다가
허실실 작전. 그래, 알았어. 노론의 반대편이 누구죠? 근데 사실 4대 분쟁을 그 노론 소론이 꼭 대척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당시에 노론과 반대편에 있던 소론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했냐? 노론에서 유명한 4명의 신하를 관직을 파직하고 귀양을 보내고 주요 관직을 맡은 노론을 모두 다 삭탈, 관직을 시행합니다. 자기가 세자일 때부터 계속 제가 되면 심심한데 뭐 없나? 아빠가 멀쩡할 때 괜찮은데 아빠가 아플 때, 아빠가 죽은 다음에 본인이 왕이 돼서 힘이 없을 때 이럴 때 계속 호시탐탐 노리던 이런 노론을 그냥 한 방에 감춰놨던 발톱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른 사람은 아니에요. 이 경종이란 분이 분명히 현명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왕이었던 거는 분명해요. 드디어 기회를 잡고 자신만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잘 참고 이 은인자중하면서 이제 나의 뜻을 펼치려는 이 시기에 경종이 몸져 눕게 됩니다. 이래서 경종에 대한 독살설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야, 이거 누가 죽인 거 아니야?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경종실록에 보면 임금의 병환이 계속 여러 날 동안 낫지 않아 수라 올리는 것마저 싫어하셨다고 합니다. 한열 징후가 있어서 약방에서 시진탕을 지어 올렸는데 임금이 동궁에 있을 때부터 걱정과 두려움, 동궁이란 것 세자일 때부터 마침내 형용하기 어려운 병을 이루었고 해를 지날수록 깊은 고질이 되었고 더운 열기가 위로 확 올라오면서 혼미한 증상도 있었다. 이렇게 기재가 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다. 그리고 어느 날은 경종이 4년째 되는 날 한여름에 병상에 누운 후 나을 기미는커녕 급격히 위독해졌다. 수라도 들지 않고 한열의 징후가, 즉 한기와 열기가 번갈아가며 일어나니 꽤 상태가 악화됐다라는 기술이 잘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이제 조선시대에 가장 뛰어난 어의들, 그러니까 이 의사들은 아마 궁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현대의학과 다르게 한계가 분명히 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셨겠죠. 왜냐하면 젊은 임금인데 죽게 되면 나중에 그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때 누가 나서게 되냐? 연인군, 추후 영조대왕이 되는 연인군은 입장이 어때요? 잠깐만, 형이 있는데 형이 애가 없어. 형이 죽으면 내가 왕이야. 그리고 나는 소식에다가 건강하고 운동도 많이 해서 앞으로 83세까지 살 거예요. 근데 형이 아파. 저 같으면 가만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조는 형을 걱정해서 계장과 생감을 올리라고 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어의들은 책에 의학책에 게장이랑 감이랑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세제야. 누구? 다음 임금. 야, 시끄러. 올려. 그래서 경종이 모처럼 식사를 맛있게 했다고 그래요. 아마 따로따로 올렸겠죠. 게장을 드신 다음에 이제 후식으로 단감을 드셨겠죠. 아니면 뭐 단감과 게장을 같이 먹어도 단짠이니까 맛있긴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날 밤, 그래서 경종은 가슴과 배가 조이듯이 아프다고 호소했고 설사를 막 하고 복통이 심해졌다라고 해요. 많은 여러분이 유튜브에 게와 단감 막 이렇게 치면 막 과학 채널에 막 화학자분도 나오시고 한의사분들 나오시고 이게 어쩌면 상극인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이들 해요. 명나라 본초학자인 이시진의 본초 과목 많이 들어보셨죠? 감과 게를 함께 먹으면 복통을 일으키고 설사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에 타닌이 많이 들어있어서, 타닌은 여러분 그 떫은 맛을 타닌이라고 하고요. 타닌이 먹는다고 다 설사나 복통을 일으키느냐? 이게 이제 식물성 섬유랑 만나게 되면 껍질, 특히 타닌이 많이 들어있는 단감 또는 곶감 이런 거에 식물성 성분과 많이 먹게 되면 이게 약간 뭉쳐요. 그래서 뭐 곶감 앉은 자리에서 20개쯤 먹으면 드셔보셨어요? 그러면 일단 혈당이 높아져서 안 좋아요. 제가 이제 소시적에 앉은 자리에서 어머니랑 같이 20개씩 먹으면 변비가 생겨요. 그건 맞아요. 어떤 화학자분은 위에 돌이 생긴다. 감을 많이 먹으면. 근데 이제 이거는 진짜 많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맛있게 한 끼 먹는 게 아니라 정말 감만 집중적으로 곶감 한 100개쯤 막 먹고 식물성 섬유를 먹고 이래야지. 위석이라는 건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여러 번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생기기는 어려워요. 물론 케이스 리포트도 있고 진짜 많이 먹으면 생기는데, 제가 보기엔 경종이 몸이 아픈데 맛있게 드신 건 맞는데, 야 단감을 당장 대령하라 그러면서 막 2, 30개씩 드셨을까요? 기껏해야 한두 개, 두세 개 먹었을 거고, 게장도 맛있게 드셨으면 그동안 너무 못 드셨으니까 좀 이렇게 좀 비벼서 쓱쓱쓱 맛있게 드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게장이 그러면 혹시 상했을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게 기미상궁이 있지 않나요? 기미상궁이 있고 이걸 먹으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안 좋게 보신 분들은 기미상궁도 매수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경종께서 맛있게 드셨을까? 아니 거기에 미원을 넣었어. 그때 미원이 없었으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게장이랑 단감이랑 뭐 굳이 같이 먹을 필요는 없다. 왜냐면 뭐 아무래도 여러 경험상 게장이랑 이런 게 신선하지 않을 때, 또 단감이라는 게 또 뭐예요? 많이 먹으면 이게 식물성 성분 탄닌과 함께 식물성 섬유를 약간 뭉치게 해서 아주 드물지만 위석이라는 거 생길 수도 있는 게 케이스 리포트에 보고된 바 있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안 평상시 먹는 거는 절대 안 걸리지만, 근데 이게 쌓여서 혹시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연인군이 잠깐만, 이게 탄닌 성분이 있기 때문에 번초 강목에 있으니까 이거를 많이 먹여서 이게 위석을 만들고 지금 잘 못 드시니까 잘 먹게 한 다음에 약간 상한 게장을 줘갖고 이게 게장에 있는 단백질과 탄닌이 또 혼재되면서 더 이런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서 사망케 해야겠다라고 만들기에는 너무 약해요. 제가 연인군이 나쁜 사람이라면 전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는 안 줬을 거다. 아마 단감은 달잖아요. 그리고 이게 당 성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먹고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저혈당 때 어때요? 설탕 이런 거 먹으면, 근데 저혈당 안 생겨요? 저혈당 왔어 그러는데 그거 배고픈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저혈당 오려면 진짜로 좀 뭐 당뇨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혼절하는데, 그때 달콤한 걸 먹어주면 힘이 나는데, 연인군이 아마 걱정했던 건 형님이 오랫동안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막 이러니까 잔짝지근한 거, 그리고 게장이 맛있잖아요. 간장게장. 이거랑 밥이랑 좀 드시면 기운을 차려서 좀 식사를 좀 한 게 아닌가? 라는데 마침 이게 본초 강목에서 이런 케이스도 있으니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으니 의관이 반대를 했다면, 그게 또 기록에 남았다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야 죽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돌아가셨냐? 몇몇 역사학자들은 소현세자도 독살이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제가 승정원 일기랑 동궁 때 있었던 기록이랑 조선왕조실록 모두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팠어요. 이분도 저희가 쭉 한번 살펴보니까 이분이 원래 소화기관이 좀 안 좋았다라는 게 오랫동안 있었고, 그리고 점잖게 체부와 외형이 왕성하라고 돼 있는데 아마 비만 체질이었던 걸로 추정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닌데 내가 어진을 봤는데 좀 갸름하시던데요 경종이.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종의 어진은 현대 미술가인 우승우 화가가 각종 기록을 참조해서 그리시긴 하는데 조금 이제 얄쌍하게 그리셨는데, 실록에 체부의 외형이 왕성하나 내장이 허허했다 라는 표현을 보면 체격은 좋으신데 왜 이렇게 못 드시지? 막 이런 걸로 약간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간경화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렇게 앞서 나가신 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간경화할 리는 없어요. 그때 당시에 의료진이 지금 현대의학이랑 다르다고 해도 조선 최고의 의료진인데, 간경화였다면 분명히 이거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됐을 것 같고, 그러면 전신부종 아니었을까? 음식을 잘 못 먹는데 비만일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전신부종, 즉 부종기가 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부종이면 심장, 콩팥 둘 중에 뭐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콩팥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어떤 순환에 있어서의 콩팥 기능이 조금은 약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쭉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아픈데 체형이 너무 이렇게 좀 왕성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고, 이분이 이제 다한증이 있다라는 것과 함께 경연 중에도 소변을 좀 많이 보고 좀 이랬다라는 거 봐서는, 원래 어렸을 때 약간 운동을 못 하잖아요, 임금님들이. 비만이 좀 있었고, 그러다가 당뇨가 생기면서 당뇨병성 신장병증 때문에
몸에 약간의 무리가 있는 상태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추정합니다. 이제 많은 기록을 토대로 추정해 보는 거지, 사실은 제가 직접 진료한 것도 아니고 영상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나 당뇨와 관련된 그리고 소화기 질환일 수도 있는데요, 뭐 이런 게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장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제가 앞에 혹시 경종이 제2형 당뇨병, 제1형 당뇨, 소화당뇨란 말 안 쓰기로 했거든요. 제1형 당뇨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당뇨나 신장질환이 안 좋은 상태에서 혹시나 게장에 비브리오균이 있었나?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다 추정이에요. 좀 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문헌상으로 추정하는 거가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럼 왜 하냐? 그럼 왜 하냐 물어보시는데, 외국에서 다 해요. 루이 14세 질환 책이 한 권 있어요. 이 얘기 저 얘기 막 있고, 그리고 뭐 나폴레옹 왜 죽었냐, 너무 많은 논문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경종도 하나쯤 이렇게 얹어갖고 제 분석, 그러면 또 다른 분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초를 좀 마련하는 거. 왜냐하면 이제까지 너무 실록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 갖고, 야, 이러니까 연인군이 죽이지 않았을까? 이러니까 이런 거 아닐까 하는데, 의학적으로 어떤가를 한 번 더 추정해보는 뭐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여러분 비브리오 폐혈증 알고 계시죠? 보통 바닷가에서 6월에서 9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보고되는 폐혈증, 비브리오균이 이제 뭐 상처나 아니면 원래 몸이 안 좋은 간질환이나 당뇨나 이런 만성질환자가 비브리오균이 있는 해산물을 섭취했을 때 생기는 그런 폐혈증, 전신질환인데요. 실제로 최근에도 저희가 찾아보니까 중국의 70대 남성이 개를 손질하다가 집게발에 찔려갖고 하루 만에 전체적으로 몸 안 좋아져서 그 상처난 부위가 고름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폐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렇듯이 혹시나 비브리오 폐혈증에, 왜냐면 이때가 8월이었어요 또 마침. 그리고 게장. 그러면 민물게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사실 이게 이제 바닷게장이라는 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식중독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라고 추정해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비브리오 폐혈증인지 아닌지는 어쩌면 상상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철에 간질환이나 뭐 이런 기저질환이 크게 있는 분들이 그 비브리오균에 감염된 해산물을 먹고 난 다음에 설사, 복통, 소화불량, 부종 등이 생기면서 병원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이제 비브리오 폐혈증 확인되고 보존적 치료 받았지만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사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간간히 보고되거든요. 그렇다면 경종 역시 당시에는 지금과 의료진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의료기술이 그때 바로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고 이랬으니 혹시 민물개가 아니라 바닷개였으면 비브리오 폐혈증에 일으키는 원인균에 감염된, 만약에 민물개였으면 보존 상태가 김이상궁이 눈치 못할 정도로 약하게 조금 변질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았던 경종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자, 추측입니다. 물론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음모론도 다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향후 영조가 병세가 심해지니까 어이들이 막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린군이 뭐라고 그랬냐? 형, 큰일 났으니까 인삼과 부자를 올리라고 명을 합니다. 아마 연인군은 의서를 탐독을 많이 해서 나중에 보면 되게 똑똑한 왕이잖아요. 아마 관심이 많아서 의료에 좀 밝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치, 서울대학교 병원 주치들이 있는데 의학서적 읽은 고위 관료가 내가 이거 저기 유튜브에서 봤는데 내가 이거 저기 책에서 읽었는데 그 책에는 이게 좋댔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반대했어요. 인삼과 부자를 쓰라니까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연인군이 다시 야 이거 써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왜 어휘들은 반대했냐? 제가 한의학을 잘 모르니까 아마 댓글에 한의학 전공하신 분이 남겨주실 수도 있는데, 인삼과 부자를 쓰면 이미 처방한 마황이랑 계지라는 약물이 있었는데 이거와 안 맞대는 거야.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약물 상호작용, 드럭 인터액션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약물을 썼는데 또 약물을 쓸 때 그 약물과 전에 쓴 약물이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휘들이 보니까 아니 마왕이랑 계지라는 약을 썼는데 여기에 또 인삼과 부자를 쓰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연인군이 우겼다고 해요. 야 이걸 써라.
여기서 약간 이제 우리가 다크 사이드로 보면 아니 왜 형이 죽으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건 누구? 영조, 연인군. 근데 의사들이 야 이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자기가 의사도 아닌데 야 내 말대로 해. 이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많은 음모론, 실질적으로 마왕이라는 걸 보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게 에페드린 성분인데요. 이게 이제 알칼로이드의 일종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교감신경 활성화 물질이에요. 여기에 부자를 쓰면 어떻게 되냐? 부자는 사실은 아코니틴이라고, 저 이 아코니틴 먹고 돌아가신 분 부검 몇 번 했거든요. 이거 이거 독약이에요, 독약. 이거 심장 독성 물질이고요. 이게 이제 혈압을 강화하고 비정상적인 심장 운동을 시키는 역할인데 에페드린이랑 아코니틴을 같이 먹으라고 한 사람은 의사 중에 없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페드린 자체는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물질이고 아코니틴은 혈압을 강화하니까 둘이 같이 먹으면 쌤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둘 다 심장에 안 좋은 물질이라 저는 오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기초대사량 높이는 마왕을 썼으면 아코니틴이 굉장히 심장 독성 물질, 부자는 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날 밤 경종의 기력이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지어준 약 먹으면 잠깐 살아나. 근데 다시 안 좋아졌어요. 새벽에 다시 안 좋아지면서 게장을 처음에 먹게 한 날에서 닷새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총 아픈 거는 20일인데 쭉 15일쯤 아프다가 게장을 딱 줬잖아요. 게장이랑 단감. 먹고 더 안 좋아지니까 인삼과 부자를 대령해라. 이랬는데 그거 이틀 뒤에 돌아가셨으니까 다 의심할 만하죠.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삼과 부자 자체가 바로 경종의 사망 원인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안 먹었어도 좋을 거라 생각하고 먹어서 안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기존의 질환, 그러니까 15일 동안 아팠잖아요. 그리고 근데 여기에서 단감이랑 게장을 안 먹고 인삼과 부자를 안 썼으면 안 죽었을까? 돌아가셨을 수 있다 생각해요. 저는 아무리 봐도 굉장히 전신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고 이거의 근본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뇨병과 또는 신장질환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추정은 해요. 다만 게장에 이런 설사가 심해진 거는 신장질환이 있는데도 더욱더 악화시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서 악화 요인으로는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걸 노렸냐 연인군이 그렇게는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니다. 연인군이 얼마나 똑똑한데 여기서 불을 지피자. 그래서 게장을 살짝 상한 걸 줬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연인군의 실제 쓴을 보면 아니라고 생각돼요. 좀 더 맛있는 단감을 먹고 단짠 식욕을 줬으면 좋겠고 인삼이랑 부자라는 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조금 더 기운을 돋구는 이런 거니 함께 쓰면 어떨까라고 형을 주장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경종이 연인군을 굉장히 오랫동안 커버해줬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제가 연인군 입장에서만 얘기했는데 경종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제 아이가 없어요. 근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직을 이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노론과 소론이 서로 막 싸워요. 소론은 어때요? 노론을 싫어하고 무수리 최씨의 아들 연인군을 분명히 견제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내가 임금이면 내가 만약에 연인군을 싫어해요. 우리 엄마를 죽게 한 여자의 아들이야. 그러면 내쫓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아껴줬다는 일화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쩌면 형과 동생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끈끈한 다만 그게 단감과 게장 그리고 인삼과 부자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둘 사이를 혹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추측입니다. 1721년부터 1755년까지 영조의 집권 의리를 천명한 정치서라는 게 있는데요. 천의소감이라고 부릅니다. 이 천의소감에서 내가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를 해명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721년부터 1755년이면 영조 집권 꽤 중반기예요. 근데 이때 나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이미 영조가 셋업이 됐는데 이때도 얘기가 나왔다는 거야.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난 진짜 아닌데 우리 형은
아프니까 걱정해서 준 건데 난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양파, 노론과 소론, 그리고 무수리, 최씨, 인현왕후, 그리고 장희빈, 이 엄청난 이 혼돈의 굴레의 이런 실타래를 견디기는, 그리고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평생을 형을 죽인 아우라는 스트레스를 받은 영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안타까워서, 저 개인적 입장에서는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경종의 죽음에 개장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 경종에 대해서 잘 모르셔갖고 한번 읽어볼게요. 임금은 타고난 성품이 인자하고 덕스러운 의용이 혼후 두터웠으며 인현왕후를 섬기는데 성효를 돈독히 다하였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 친엄마를 죽게 한 인현왕후인데 연산군과는 완전히 질이 다른 분이죠. 정말 잘 대해줬대요. 어린 나이에 일찍 학문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물욕의 누도 없었고 또 굉장히 훌륭하죠. 왜냐하면 물욕이 없었고 그다음 학문적으로도 뛰어났대요. 근데 불행한 소조에 걸려서 지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걸리고 긴장된 데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질병이 깊어졌고 고질화되어서 정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라는 이 내용을 보면 좀 안타깝다. 이게 만약에 질병이 없었고 경종 초기에 좀 더 오랫동안 그에게 시간이 주어졌으면 그가 성군으로서 또는 뛰어난 임금으로서 우리에게 남아있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종의 동생이었던 연인군 영조, 평생을 형을 죽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조금 더 이것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반박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다른 생각, 왜냐면 이거 증명할 수가 없어요. 저도 추측이고 추정이고 제가 쭉 살펴보니까 명백하게 이걸 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없어서 지금 제가 있는 거에서 최대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